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하겠습니다. 테스트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파르타 빌더스 신혜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지금 한 150명 정도 들어오셨거든요. 한 5분 정도만 있다가 본격적인 웨비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러니까 정부 사업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발표 노하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 김경선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플렉스앤낙의 대표 김경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의 그 정부 사업 노하우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좋은 경험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5분 동안 기다리면서 대표님 플렉스앤락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어떠세요? 네, 저희 플렉스앤낙은 그 청년창업사관학교 9기 졸업하면서 이제 제품 아이템을 개발하게 됐고, 음, 론칭하기 전부터 이제 미국에 수출 계약을 맺어서, 어,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회사고요. 그 과정에 이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도전과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많은 정부 사업의 경험을 저희가 득하게 됐어요. 본의 네, 아니게.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누적 그 사업 금액이 투자금하고 정부 사업금하고 그다음에 어, 그 상금, 상금, 상금이랑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한 누적 7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습득한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좀 팁을 전달을 드릴 수 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런 팁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데 이걸 내 거화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 이거 음. 오늘 잘 들으셔서 꼭 내 거화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제가 발표 자료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네. 정말 족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대표님의 거의 한 10년의 노하우가 아주 네. 밀집되어 있는 네. 네.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접속하셔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웨비나에서 꼭 얻어가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음, 채팅창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음. 진행하면서 놓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접속 인원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네, 많이 네. 들어와 주셨네요. 저희가 오늘은 그 자료는 이따가 마무리가 되고 설문조사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오늘 발표 자료와 영상 그리고 저희가 25년도 공고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집을 같이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설문조사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직 1분밖에 지나지 않았네요. 네, 여러분 지금 참석하신 분들 혹시 채팅창으로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발표 노하우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여러분 채팅창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서요. 지금 채팅창으로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거,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모니터링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많이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살아나고 네, 있습니다. 힘이 좀, 나네요. 그쵸, 그쵸.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김경선 대표님 정말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발표 자료를 봤을 때는, 와, 정말 이렇게 짚어주는 사람 정말 찾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좀 음,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음, 지금 한 3시 3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선영님이 엄청 기대하고 계신다고 올려주셨네요. 음. 네. 너무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하셔서 이 창작 후배님들, 창업 후배님들, 기업가 후배님들 좋은 분들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멋지십니다. 네. 선배님, 멋진 선배님 오늘 음, 모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살짝 시작 준비를 하면서, 음. 저희 면접 질문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해달라고. 면접 네. 질문 이따가 이제 저희 QA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들어보시고 고민되시는 부분 있으면 자유롭게 채팅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저희 김경선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저희가 이런 웨비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정부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사실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음, IT 제품을 만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 이 정부 사업도 이 어떤 그 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는 음, 단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선정이 되시면 이제 음,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으시고, 음, 그래서 저희 쪽에는 한 5, 6월 정도에 이제 그런 프로젝트 의뢰가 되게 많이 왔어요. 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고객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음, 저희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한 10월쯤 됐을 때 음, 실제로 개발사 사고가 나서 음, 사고가 난 채로 저희 쪽에 의뢰를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음,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자금도 사실 다 소진이 되었고, 아, 이 여유가 별로 없으신 상태에서 이제 그 수습을 해야 돼서 굉장히 음. 좀 속상한 사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저의 백그라운드는 UI UX 디자인이거든요. 저도 수없이 음,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고, 안드로이드, 네, iOS 할 거 없이 좀 경험이 많은데, 그게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그 정부 사업 기간 동안 이거 MVP를 만들어 완성시켜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파트너사를 굉장히 잘 만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스프라타 빌더스 같은 이렇게 유능한 이런 파트너가 있다라는 거 알게 되고 또 저희가 또 언제 UI UX 이쪽에 또 저의 노하우를 또 다음으로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또 네, 이렇게 인연이 맺게 됐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음. 아직 대표님은 저희 고객은 아니신데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좋은 관계를 맺어서 네. 저희가 또 이제 달라질 수도 있지만 네. 오늘 웨비나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좋은 자료를 많이 받아가시고 네.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이제 IT 컨설팅이 필요하시거나 이제 그런 뭐 견적 상담이 필요하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임팩트 있는 발표 노하우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김경선 대표님 모시고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희 채팅창으로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들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김경선 대표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사후계획서는 이미 다 제출을 하시고 발표 평가 남겨두신 분들도 있고 음? 또 사후계획서 아직 마감 안 한 사업들도 있잖아요. 이제 네. 공고가 올라온 사업들도 있으니까 오늘 저희가 전달드린 노하우 잘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음. 저희 창업 지원 사업 평가 항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볼게요. 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요 발표평가 필수 요구 항목이라고 보여요. 여기 다들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면 보고 있다고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참여 많이 네. 부탁드립니다. 마우스 포인트 지금 보고 계시는 요쪽이 저희가 발표평가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라고 그 서류가 오면은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들 이거 보셨을 거예요. 어, 지금 이거 예창이랑 아마 그 청창사랑 다 비슷한 기준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보시면은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런 구성으로 나와 있고 각각 세부 항목이 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 그다음에 사업 아이템의 개발 방안과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자금 소요 및 전달 조달 계획, 시장 진입 성장 진출 과정 전략, 그다음에 팀에 대한 역량과 기술 보호 노력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이 말뜻은 심사위원들이 이 항목에 맞춰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배점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은 장표를 구성해서 서술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누락이 있다거나 조금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됐을 때는 우리는 이 각 부분에 대한 가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 필수 음. 항목을 여러분, 저희가 지금 그 프레임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일단은 잘 들어두시고, 저희가 자료는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이 필수 항목을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 돼요. 먼저 아이템 개발 동기는 오른쪽에서 필수 항목 서술 방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아이템 개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그 사업 계획서에서 보시면은 내적 동기, 외적 동기라고 우리 기입하는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던 내용들을 서술해 주시는 게 요령이에요. 음. 될 수 있으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조금 재미있게 구성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창업 동기에 대한 명확성이 좀 어필되는 게 사실 좋아요. 그리고 고객의 요구 사항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상품이 어느 정도 시장에 먹힐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는 내용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아이템의 목적은 우리가 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어, 어떻게 매력적으로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어필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리세요. 지금, 네네. 네네, 계속 해주시면 네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텍스트가 조금 안 보이시면 이 화면을 없애고 텍스트 장표만 띄울까요? 요게 지금 네. 웨비나 그 프레임이랑 변경은 조금 안 돼서, 네, 맞았고요. 네. 그 채팅창을 여러분 음, 팝업으로 빼시면은 화면이 조금 커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 웨비나 종료된 다음에 자료를 전달 드릴 테니까 거기서 상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필이에요. 우리 그냥 아이템을 제가 이제 그 후배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정부 사업 지원금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획기적인 아이템을 하나 개발했어. 그래서 뭐고까지 나왔어.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안 벌어지는, 못 버는 모든 사업 모델은 그냥 비싼 취미생활 한 거다. 내 자아 실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는 사업 계획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사업 계획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이 바로 시장 진입과 성과 창출 방안,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디테일은 시장 규모, 수익 모델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마케팅 전략을 하시고 그거를 비즈니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자금 소요 조달 계획은 우리 뭐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서 5천만 원에서 약 1억 정도 이런 저희한테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사업을 운영하는 이 기간 동안 이거를 어떻게 사업을 운영을 할 건지 음,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개발비로 어떻게 하시겠다. 음, 뭐 저희 구인으로 이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하시겠다. 뭐 MVP 만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적정하게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를 하시겠다? 음, 아니면은 더 추가 지원금을 유치를 하시겠다? 이런 유해 우리가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총 얼마의 비용을 드는데 그 중에서 5천에서 1억 원은 이번에 예창 또는 음, 뭐 평창사를 통해서 유치를 하고 남은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강을 하겠다라는 음, 플랜을 하시는 게 자금 소요 계획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표자의 네, 매출이 있으면 매출 방안을 넣는 것도 좋으시죠? 음, 네. 그다음에 대표자의 팀 역량,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히스토리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어필해서 서술하시는 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우측 표를 보시면 이게 면접 심사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이 바로 그 평가위원들이 이 평가표를 받아들고 옆에다가 수치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필수 항목 서술 방법에서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한 항목마다 다 충분하게 어필이 되어져야 이 세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이 화면에 면접 심사 평가 기준표를 인지를 하시고 요거를 잘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어, 아주 필요합니다. 네. 음, 아무래도 세부 항목이 심사위원들의 뇌리에 남게끔 그렇죠. 구성하고 네. 발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 항목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표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심사표에 이 가점 항목에 대해서 이 심사의 기준에 맞게 각각 어필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좀 명확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전략이라고 할 수 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표에서는 저희가 이걸 다른 화면을 보시면 이건 저희가 2019년도에 총창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런치박스 도시락을 만드는 회사이고, 또 도시락은 미국 시장에서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음, 그 경쟁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사업기획서에 우리 경쟁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다 서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모든 거를 장표를 보여주기보다는 그중에서 핵심 내용,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기초를 주목시킬 수 있는 사진 몇 음, 장을 추출을 해서 첫 번째 장표에다 구성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플렉스인닥 대표 김경선입니다. 그리고 이 A 장표를 보여주죠. 앞에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연간 5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저희 경쟁사 제품의 문제점 사진입니다. 음, 구조적으로 곰팡이를 양성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라는 어프로치예요. 음, 이렇게 문제점을 첫 화면에서 보여줌으로써 심사위원들의 주목시키고 어텐션 시킬 수 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술했던 사업 계획서에서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장표에서 심사위원들을 주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음,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서는 사실 우리가 장황하게 자세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을 줄줄이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거를 장표화 시키면서 간략하게 추려내는 연습을 좀 음, 하셔야 돼요. 거기서 핵심 음, 메시지만 추출하고 전달할 수 있게끔 저의 경험상 그 기존의 타이틀이나 그 중심 문장 같은 거를 한두 줄씩만 추출해서 시각 자료와 함께 병기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업 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이제 네, 헤드라인이 되었던 중요 내용을 옮기되 시각화와 약간 문제의식을 발생시켜서 도입 부분에서 이제 이목을 집중시킨다. 네, 이런 게 네, 좀 중요한 전략일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이 발표 자료에서 글자와 이미지 그리고 장표 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가장 권고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 구성은 이 화면과 같은데요. 음, 페이지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앞에 필수 서술 항목에 아이템 개발 창업 동기, 고객 요구사항, 아이템 목적, 개발 방안, 시장 진입, 요거를 그냥 그대로 나열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심사위원들은 5분 피칭, 5분 질의응답, 그다음에 5분의 평가 시간 안에서 이 사업 아이템이 정말로 구체화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각각 항목에 대한 이 내용을 찾게 하면 안 돼요. 음, 고민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이 아이템이 동기가 분명하구나. 시장의 니즈는 명확하구나. 이게 진짜 문제겠구나. 음, 근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정부 자금을 주면은 해결해낼 수 있겠구나 음, 라는 거를 인지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아이템 개발 동기? 를 그냥 페이지 타이틀에 넣으세요. 아이템 개발 동기. 예를 음, 들어서 뭐 키술 런치박스 개발 동기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정도는 이 심사위원들이 매칭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음, 너무 생뚱맞은 타이틀을 달지는 말아라. 세부 항목에 근거한 내용들로 타이틀을 구성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리딩 메시지, 헤드 타이틀이라고 할 음, 수 있어요. 부연 설명 이 부분을 대부분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여기에서 내가 이 페이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꼭 반드시 서술 한두 줄 음, 정도 정리해 주시길 원해요. 제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시각 자료, 도표, 그다음에 도형 같은 걸로 예쁘게 구성을 하지만 그래서 이게 뭐라는 얘기지? 음, 이게 도표가 그래서 이렇게 막 예쁘게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퀘스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시각 자료, 장표, 도표 영역을 예쁘게 구성하더라도 반드시 리딩 메시지 이 페이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반드시 기입하는 게 음, 맞다. 그리고 장표는 이제 규정상 PDF로 대부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영상을 넣거나 GIF 구동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큰 정부 사업, 예창, 초창, 음, 뭐 청창사 이런 사업들은 무조건 PDF로 달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은 폰트가 유실되거나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영상 자료 유실되거나 이런 거 너무 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PDF로 전달 드렸을 때도 이게 가독성이나 아니면은 그 메시지 전달에 문제가 없게끔 음. 작성하시는 걸 네. 권장드려요. 그 심사위원분들이 음, 뭔가 심사를 하시는데 들으면서 심사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장표 구성.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음, 심사위원들이 답을 찾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네, 여기서 요구하는 이 항목, 평가 항목에 요구하는 그 음, 메시지가 정확하고 명료하고, 쉽게 네, 인지할 수 있게 장표에서 구성되어야 네. 된다. 그 내용은 리딩 메시지로 풀어낼 수 잘 있다. 풀어내라. 네. 그래서 자, 그럼 리딩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부분 위 화면 두 개랑 아래 화면 두 개 이렇게 저희가 분리를 해놨는데 위 화면 두 개는 리딩 메시지를 여기다 삽입을 한 경우에요. 첫 번째 장표 보시면 목표 시장 환경 분석으로 돼 있고 밑에 그래프에서 설계 자산, 주문형 반도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요 위에 리딩 메시지 없이 그냥 밑에 장표를 보면은 그래서 올라갔네 상승 그래프네 뭐 요 정도로 우리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것을 정리하는 메시지가 각 사업별 지속 성장 가능하여 융합형 솔루션으로 확대 시 사업 간 시너지로 성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음, 리딩 메시지를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각각 다 사업을 구체화해서 더욱 확대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보조 자료가 이미지 장표인 거잖아요. 음, 그런데 이 이미지만 도표만 사용하시고 리딩 메시지 없으면 그게 직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리딩 메시지를 제시하는 게 요령이다. 두 음, 번째 장표 보시면은 이거는 야놀자에 대한 야놀자가 작성한 거예요. 근데 비전을 봤을 때 놀이 문화를 선도하는 공강 제약 해소, 놀이 콘텐츠를 다양화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 야놀자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야놀자는 공간 기반의 온 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가 목표잖아요. 이 네. 메시지가 있고 없음이 확실하게 그 목적이 뚜렷하거나 아니거나 음, 흐릿하거나 막 약간 이런 전달이라는 음, 거죠. 그러니까 리딩 메시지 빼놓지 말고 반드시 넣으셔라. 음,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반면에 밑에 거 보실게요. 밑에는 디벨롭하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세일즈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연매출 100억 목표라고 리딩 메시지 작성하였지만 뭐 구체적인 전략이라던가 우리만의 키 메시지는 없어요. 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프로블럼 1, 2, 3로 이렇게 했지만 여성용품이 발생한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 발산시킨다. 그다음에 해양동물, 식물, 각성 여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그다음에 고분자 흡수체를 전세적으로 매년 200여 개 이상 발생시킨다라는 이런 세부적인 프로블럼에 대해서 나열을 했지만 그래서 이게 환경과 인체에
그다음에 생태계에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리딩 메시지가 한 줄이 더 있었으면 음, 더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리딩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삽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리딩 메시지로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딱 각인을 시키는 게 네. 중요합니다. 다음, 저희가 이 장표 구성할 때 저희가 인지공학에서 한국인은 책을 좌상단에서 우측으로 읽는 습관이 음,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로고를 좌측 상단에다 배치를 하잖아요. 네. 중요한 모든 화면은 중요한 메시지를 항상 좌측 상단에다 음, 배치를 해요. 장표도 좌측 상단에 타이틀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 좌측 상단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지 않고 우측 하단에다가 우리 제품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네. 이게 그 미스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차트, 우위 차트를 그리시거나 뭐 장표를 배치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하거나 이 메시지는 무조건 어필해야 돼 하는 것은 좌측 상단 또는 동등한 배열로 놓으실 때는 좌측에 우리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항상 넣어달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 메시지가 우하단이나 우측에 구석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빠르게 장표를 넘겨가면서 보실 때 놓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음, 될 수 있으면 중요한 메시지는 좌측 상단이나 좌측에 배치하시는 것을 음.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서는 이제 그 장표 구성에 대해서 대본과 어떻게 맞춰볼지 이런 것들을 아주 살짝 다뤄볼 건데요. 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대본을 작성하실 때 뒤에서 제가 어떻게 작성을 하시는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왕이면 장표에 넣을 키워드하고 대본에 있는 키워드는 매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그 키워드가 두 개가 싱크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표를 이렇게 페이지를 음, 넘기는 순간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서 네네.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문장이나 키워드는 반드시 매치를 해서 대본을 구성을 음, 하셔라. 앞에 지금 띄워져 있는 이 화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아랫부분이 이제 저희 회사의 그 대본이에요. 피칭 대본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풍화 퇴적작용에 의해서 자연 생산되는 A번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은 한정된 석유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이슈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C번 온실가스 배출량이 플라스틱 대비 적고 폐기 시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장표의 위치에 표기가 되어 음, 있으면 저희는 이거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대본을 손에 들고 있거나 대본 줄글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를 한 줄을 놓쳤어. 그럴 음, 때도 그냥 화면을 보면서 이거를 캐치할 수 있고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을 잘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서로 다른 키워드, 그다음에 내가 내 대본에서 이어나가고자 하는 말이 여기에 배치 안 돼 있을 때 순간적으로 떨리니까 이게 네. 멈칫멈칫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그 귀한 5분 중에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없을 것 같죠? 이게 무조건 있다니까요. 그래서 꼭 우리 대본에 있는 그런 키워드 메시지들은 장표에 중요한 키워드들은 꼭 넣어서 구성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음, 강태환님께서 네. 대본을 가지고 들어가도 되냐? 네, 네, 대본을 물어보셨는데요. 가지고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꼭 이 정도는 외워서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대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본은 아까 장표 구성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장표는 한 15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하시는데 한 페이지당 한두 줄 정도 음, 100에서 150자 안팎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15장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한 20장 이내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거를 A4 용지에다가 모든 대본을 다 추려서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A4 한 장 안팎 정도 나와요. 이 음, 11pt 이제 기준으로 많지는 했을 때, 않네요. 많진 네. 않아요. 네. 그래서 그 5분 피칭에 대한 A4 한 장은 웬만하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 음, 외우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그냥 가서
읽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감과 음, 이거를 우리의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어필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대본은 완전히 숙지를 해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페이지를 이렇게 한 장에 뭐 100자에서 150자, 또 200자 정도 구성을 하시는데 만약에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아. 이거 자세히 음, 좀 길게 다루고 싶어 할 때는 이왕이 그 15페이지 넘어가도 사실 상관이 없으니까 페이지를 또 나눠서 분리해서 강조가 필요한 부분은 나눠서 하시는 것이 좋다. 음, 그리고 아까 제가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암기는 토시 하나 틀리고 암기하세요. 이 말은 아니에요. 그 키워드 중심으로 이 장표에서 이런 키워드는 반드시 얘기한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꼭 그런 거를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고 뭐 했습니다. 뭐 하였는데 약간 이런 류의 어미 있잖아요. 네. 이게 내가 했던 내용과 조금 틀린다고 해서 이게 또 절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어, 자, 이제 연습 방법인데요. 네. 정말 이렇게까지 알려주시는 분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서류 심사 합격하고 나서 짧으면 5일에서 많으면 일주일 이렇게 우리의 그 발표 대면 평가 그 기일이 주어져요. 그런데 대부분 장표를 완성하고 대본 작성하고 대본을 좀 대충 암기하고 몇 번 읽어보고 심사를 가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창사 동기들도 있고 지금까지 되게 수없이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 뵀잖아요. 근데 그 합격하셨던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서서 그 비슷한 환경을 조성 회의실을 빌리건 음, 아니면 자기 방에서 일어서서 하건 간에 그 과정을 반드시 발표와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을 해봤던 분들이 음, 합격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조언을 제가 멘토해드리는 모든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 반드시 대본 암기에서 그치지 말고, 대부분 거기까지 해요. 대본 암기만 하고 조금 몇 번 읽어보고 외워서 들어가시는데, 거기까지만 하시지 말고, 그 뒤를 연습을 하셔라. 장표를 넘겨가면서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5일차에서는 서서 내 모습을 비디오를 꼭 녹화해서 한번 보셔라. 그다음에 발표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회의실이 됐던 아니면은 뭐 내 방이 됐던 아니면은 뭐 학교 교실이 됐던 간에 유사한 환경에서 발표 연습을 하시고 대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내 동생이나 친구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곰돌이 인형이라도 앞에다 앉혀놓고 그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대면 연습을 하는 것을 음,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면 심사위원들과 눈을 마주치고 커뮤니케이션, 아이 컨택 하는 그게 사실 자신감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대본 보고 대본을 그냥 이렇게 떨면서 장표 순서에 맞춰갖고 넘기는 다 거기까지만 하시거든요. 음, 그런데 그 수많은 평가자들 중에서 나랑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얘기를 해? 그럼 한 번 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음, 사람을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자신감 있고 아, 얘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꼭 장표 넘겨가면서 비디오 녹화해 우리 스마트폰으로 녹화하면 음. 되니까 녹화해 가면서 그 곰돌이라도 동생 엄마라도 그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평가를 볼 거고, 그때마다 사람 앞에서 발표 평가를 할 건데, 이거를 사실 빼놓고 연습하는 건 말이 안 돼. 네. 무조건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몸에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배어 있어요. 이렇게 말을 음, 빠르게 한다거나, 몸을 이렇게 막 음, 흔든다거나, 건들건들 한다거나, 뭐, 이렇게 다리를 까딱까딱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생각보다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비디오 녹화하시면 내가 음성이 좀 작구나, 음성이 조금 자신이 없구나, 시선이 막 흔들리는구나, 음, 다리를 끄덕거리는 거 이거 다 거의 캐치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개선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음,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더 이제 합격에 근접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단어 사용하지 마시고, 심사자들이 초등학생과 유사한 정도의 그 정도 레벨로 이제 습득이 쉽게, 이해하기 네. 쉽게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내 입에 안 붙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음, 왜냐면 떨리면 기억 안 나거든요. 떨리면 기억 네. 안 나니까 꼭 이 단어를 사용해야겠다 하면은 100번 이상 반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숙지하시길 원하고, 네, 그렇게 하시길 권해드리고, 그 대면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이거는 진짜 꿀팁 중에 꿀팁이거든요. 사람 앉혀놓고 꼭 반드시 연습을 해보시기를 음,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표자 자신감 있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대면 연습하라고 했던 것이 눈을 마주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 있는 태도를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100번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처음에 한 50번은 앉아서 책상에서 페이지 넘겨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 20분은 비디오 녹화하면서 연습해 보시고, 한 10번 정도는 대면 연습하면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꼭 한 100번 정도는 반드시 연습을 하세요. 이 연습량에 따라서 이게 사실상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대본 암기만 하고 가시고, 뒤에 후 작업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심도 있게 연습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심사자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루 동안 10명에서 막 30명 정도 발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얘가 진짜 돈 얘한테 투자하면은 잘할 수 있는 대표님인지 아닌지 이런 거 가려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아이템들이 굉장히 뭐 특색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대동소이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걸 잘 수행해낼 수 있는지의 그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용이 특색이 없고 지루하면은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임팩트 있는 그런 메시지 도입부를 구성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약간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전체 스토리가 지루하지 않게 구성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왜 그러잖아요. 장도연 씨가 어디 가서 막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나 빼고 다 족밥이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그거 진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최고고 날 뽑지 않은 거는 이 시대의 손해다. 음, 판단 미스다라는 마인드로 자신감 있게, 음. 하지만 너무 대발하지는 안 돼. 좀 이렇게 신뢰감 있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음, 저는 이제 음. 대표님이랑 아까부터 이제 좀 연습을 네. 했는데, 대표님이 이제 그 피칭을 딱 시연 보여주실 때, 음. 톤부터 되게 네, 네, 달라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좀 준비를 해보셨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음. 이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좀 짚어주시니까, 음. 중요한 건 다들 알고 있었겠지만, 음.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태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네, 그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와닿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질의응답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음, 저희가 예시로 들어서 나열해드리는 이 질문들이 발표장 가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질문 중 항목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질문들이를 하는 목적을 좀 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봅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건가요? 만들겠다는 건가요?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뭘 더 개발하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미 뭐 웬만큼 다 만들어 놓고 지원 사업 이거 따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틀어가지고 하시는 결과물 만들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의 음, 적합성을 사업화하는데 이거를 정부 사업을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연구소에서 로직 삼아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 갖고 이거를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뭐 아니면은 뭐 초기 사용자들 몇 명, 한 100명이 됐던 뭐 음, 얼마가 됐던 테스트를 해보니 이거 돈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이거 구체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음, 무건 답안이 될 수 있는 음, 거예요. 근데 그냥 쭈뼛쭈 너무 솔직하면 안 돼. 아니, 뭐 조금 만들어 봤는데요. 괜찮아서 이게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워딩이 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이런 음, 류의 답변이 적절하다는 거. 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이 정도 아이디어는 이미 시중에 있는 거 아닌가요? 기술 난이도도 쉬워 보이는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독창성, 차별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때는 이제 1,000명의 그 대표들을 뽑았어요. 아이템을. 저희 기술 때. 근데 전국에 있는 창사 아이템을 이렇게 쭉 나래비를 두고 보면은 비슷한 아이템 굉장히 많아요. 음, 막 그냥 대동소이해요. 되게 독창성 있고 되게 차별성 있지 않아요. 그 중에 독창성, 차별성 가지고 기술성 되게 높은 것들 뭐 그냥 열 손가락에 음, 뽑히거든요. 그래도 그거 사업화 지원금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이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유사 아이디어는 무조건 시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답변을 하셔야 음, 돼요. 우리 유사 아이디어 있고 비슷한 제품이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 서비스들과 이러이러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자 검증을 했으면 사용자 검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음, 라고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음, 거거든요. 아, 그 비슷한 제품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항상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야 된다. 그다음 다음 질문 보시면 이런 기술은 어디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대기업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실제로 스타트업의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가져가는 거 또는 스타트업이 이미 다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업계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대기업은 그 의사결정 구조가 단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굉장히 빠르게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게 아무래도 허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결과 내고 테스트해보고 결과 내고 린하게 움직이는 게 스타트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도와 그 결과를 내는 거에 굉장히 빠르게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우리처럼 이런 니치 시장에 관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실행력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음, 대답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거죠? BM이 뭔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우리 장표에서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라는 거를. 근데 이 질문을 만약에 우리한테 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돈 벌겠다라는 그게 이게 뾰족하게 전달이 전달이 안 안 됐구나. 됐어요. 네, 네.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과감 없이 다시 수익화 장표 가세요. 비즈니스 모델 어, 다시 가셔가지고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서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전달될 음, 때까지 얘기를 해야죠. 여기서 퀘스천이 남으면 안 돼. 어,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게 그냥 취미 경진대회가 아니잖아요. 창업 경진대회 말이야. 이 네네.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그냥 음,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그 장표에 가서 명확하게 서술을 하시는 거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지금 예창, 초창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청창사 하실 거고, 이 시점에 우리 1인 기업인 경우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구조가 세명이나 뭐 진짜 많아 봐야 다섯 명? 음, 다섯 명도 사실 너무 많아. 음, 그 현실성 없고 거의 대부분 한 명에서 세 명 이 정도 되는데 그때는 인력 구성이 안 돼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네. 질문 다 한다니까. 이거 비즈니스 모델 엄청 큰데 이거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팀 구성에 대해서 거기다 작성했잖아요. 네네.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시면서 지금 저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점, 이 점, 이 점에서 부족하니 이 사업 기간 동안 이런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음, 그렇게 해서 나의 부족한 사항을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자, 이 질문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회사에서 이 질문 절대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이템이 뭐죠? 이 질문 의외로 하십니다. 의외로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5분 내에 내 발표를 제대로 설명이 안 됐고 매력 음, 어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런 찜을 받았으면 그냥 난 떨어졌겠구나. 다른 사업, 준비를 빨리 하시거나, 저기 우리 예참 떨어져도 또 신사업 사관학교 또 그거 네, 네, 있잖아요. 네. 그거 하시던지 아니면은 저 후반부에 경진대회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다시 마음 다잡고 하시던지 하셔야 돼요. 음, 이런 질문은, 될 수 있으면 받으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난 어, 거예요. 근데 뭐 떨어지면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답변이 어렵거나 곤란한 질문, 의외로 심사위원들이 되게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음, 우리의 비즈니스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시거나 이해도가 높아서 깊이 있는 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치가 그 정도까지 도달 안 했는데 좀 답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음, 그럴 때는 그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음, 이 사업 기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정도? 음, 요 정도로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것. 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음, 그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제가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요런 어. 뉘앙스. 제가 음, 이렇게 느껴보니까 음, 뭔가 정말 예상되는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 내용을 음. 본 발표 자료 이외에 이제 어펜딕스로 이제 쭉 빼놓고 그렇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도 음,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땐 음. 담담하게 그렇죠. 예, 대답을 예.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음, 궁금해졌는데요. 이런 질의응답을 준비할 때 음.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혹시 뭐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신 적도 있으세요? 뭐가 궁금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저는 원체 사업에 많이 응시를 했고, 그때 이제 음, 이런 지원들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예상 답변이 나오긴 하는데, 그 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할 것 같은 거를 이제 이게 가장 좋은 거 베스트는 질문할 게 없게끔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해요. 예, 예, 오문현답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15장 이내로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15장 이내 우리가 발표할 얘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페이지 넣으실 거잖아요. 그 뒤에 음, 어펜딕스 장표는 이게 뭐 10장이 됐던 30장이 됐던 뭐 이거를 상관이 없으니까 음, 어펜딕스를 좀 풍성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부연 설명할 때 그 장표로 가셔서 이제 추가 이제 서술을 하시는 거가 굉장히 좋을 수 있죠.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음, 좀, 어, 네, 어펜딕스는 추가 자료로 이제 음. 참고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Q&A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Q&A 진행할 건데요.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각 발표 시 어필 포인트가 다른가요? 네. 그 정부 사업들이 그 주관 기관이 어딘지를 좀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청창사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죠. 그다음에 뭐 에코스타트업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환경부 주관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뭐 소셜벤처 이런 거는 또 주관 기관이 또 달라요. 각각 그 모든 사업들이 원하는 목표점이 다른 거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에 그 비즈니스 기반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인 제품을 만드는, 뭐, 기술 기반 획기적인 제품을 만드는 게 사실 핵심은 아니에요. 진짜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매출을 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가, 고용을 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가, 음, 확장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가. 예, 창사 기간 동안 MVP를 만들었어. 그다음에 2년 차, 3년 차 갔을 때 더 크게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모델인가. 음, 그거지. 그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시야를 좁게 해서 저는 이거 제품 뭐 하나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뒤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게 좀 차별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 고용 이런 거보다는
환경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음, 이런 게 어필 포인트라는 거. 그다음에 로컬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중진국 이렇게 국책 사업 아니고 이렇게 그 지역 기반 사업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지역의 뭐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해서 각 지역에 어떻게 어 그 관광객들을 유치를 음, 하겠는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더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핵심인 거죠. 음, 소셜 벤처도 마찬가지예요. 취약계층의 고용을 만들어내고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소셜 벤처 사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면은 각각 정보 사업마다 모든 포인트가 다르니 그거에 맞게 뭐 장표 구성이라든가 네. 사업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음, 네. 보시면은, 신창사,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네. 같고요. 음, 음. 요 문장, 지금 질문들은 아마 뒷부분에서 다뤄질 것 네.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단상 앞에서 포인트를 이용한 설명과 화면 앞에서 손으로 짚으며 설명하는 방법,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발표장마다 환경이 굉장히 달라요. 그 발표 화면 스크린이 그 발표 단상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어서 내가 발표 음, 화면을 손으로 짚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이 간격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 빈포인트를 꼭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는 빈포인트는 있으나 빈포인트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네, 있고 마이크가 있으나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화면이 내 그 모니터에서 이렇게 내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도 있고 뭐 빈포인트로 뒤에 있는 화면을 넘겨야 할 때도 있고 환경이 음, 정말 너무 다 달라요. 이거는 뭐 전국이 아마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손으로 짚고 그 빈포인트를 사용하고 이거를 신경 쓰시기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무조건 다 얘기를 하고 나온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음, 쓸데없는 그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말리시면 안 되고요. 네, 음, 꼭 준비한 모든 내용을 다 말씀하시고 나오기를 음, 권해드립니다. 네네. 음, 저는 다음 질문에서 조금 되게 네, 감동했습니다. 네. 발표회 가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에 면접장 상황을 자세히 알고 네. 싶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대동소이하지만 이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출입문 들어오시자마자 스크린을 가로질러서 발표 단상으로 도달하는 경우가 있고 출입문을 들어오자마자 발표 단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그 지원 사업이 환경이 다 달라요. 지역도 다 다르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일자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디귿자로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디귿자로 깊이 있게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표장 가서는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내가 문을 딱 열자마자 긴장하셔갖고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른 환경이네 하면서 또 움찔해가지고 떠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문을 딱 열자마자 조금 이렇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 하시기를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요즘에 AI 활용해서 발표 자료나 이런 GPT 사업 계획서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이 최신 팁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AI 툴 사용하는 거, 뭐, 감마 이런 거 많이 쓰신다고 음, 하는데,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음, 그, 정부, 사업용으로는 조금, 이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세밀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시각 자료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감마 툴은 그 웹상에서 그 키워드들을 입력해서 자동으로 이게 네. 수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래프를 손질해서 하기가 또 다시 그 웹사이트로 로그인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장표를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1년이 됐건 뭐 몇 음, 년이 됐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거든요. 그럼 그때 온라인으로 연동 안 되는 환경에서도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음, 하기 때문에 이게 수정과 뭐 정렬이 가능한 그냥 데스크탑이나 뭐 우리 노트북에 저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연결 안 됐을 때도 언제 어디서나 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변경된 내용을 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상반기까지는 100명의 그 초기 유저들을 확보를 했어. 그런데 우리 하반기 발표할 때는 이게 2,000명으로 늘었어. 그럼 숫자 바꿔야 되잖아요. 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숫자를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그때 가서 이게 뭐 온라인에 연동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면 숫자 안 바꾸고 거기 가서 설명으로 하실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시각적인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서 해야 된다는 거. 이왕이면 그 PPT 그냥 사용하시고, 그 네. 챗GPT 요즘 굉장히 좋잖아요. 챗GPT 활용해서 하시면은 기본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파워포인트 기본 템플릿으로도 충분히 AI만큼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음. 수 있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 뭐 화려할 필요 없다. 우리 특히 예창 초창 같은 경우에는 화려할 필요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이 템플릿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음, 그 운영사, 창사 운영사, 뭐 예를 들어서 창사, 인천 창사 운영사, 서울 창사 운영사, 음, 뭐 안산 창사 운영사, 운영사가 다 달라요. 근데 네. 거기서 어떤 운영사가 이걸 운영을 하는지에 따라서 템플릿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음, 그 자유 템플릿일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템플릿이 있을 경우에는 꼭 그거에 템플릿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 유연성 있게 하시는 네.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의 지원서를 보면 IT나 신사업 등이 예로 적혀 있는데, 이 질문 주신 분은 예술 분야의 금속공예 공방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차별점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자료나 스피치로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 뭐, 청창사나 뭐 예창이나 그렇다고 해서 예술 분야나 공예 분야를 뭐, 아예 못하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실제로 합격 사례들도 많고 저희 동기들도 이쪽 분야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관점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이 문제점에 있고 해당 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 솔루션을 제공을 했고 우리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가 이것만 잘 서술이 된다면 합격 사례들이 사실 적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가 쉽게 합격된다고는 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 이 관점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그 가게를 하나 차리거나 그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을 하나 팔아요. 그러면 그거의 확장성이라고 제품을 내가 만든 그 프린팅, 뭐 음, 엽서,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해볼까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음, 뭐 고용을 한두 명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최대치라면 그거와 더 나아가서 그거 외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고용, 그다음에 더 많은 뭐 수출, 뭐 그런 자금, 뭐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걸 어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왜냐하면 결국 정부 사업은 고용 많이 하고 세금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네, 양성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잘 어필이 되어 있으면은 분명히 유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저의 동기 중에서 나무 공방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무의 도안을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수치를 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해서 온라인으로 수치를 해갖고 오는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냥 수치를 적어서 하는 거를. 음, 그런데 실제로 고객분이 와서 결과물 받아줬을 때, 아니, 여기 엣지도 좀 굴려주시고, 여기를 조금 이렇게 구멍도 여기 파주시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음, 했더니, 그거를 어플리케이션에서 도면을 웹상에서
넣으면은 그걸 CNC로 가공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원래는 나무 공방에서 시작했는데 거기까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음,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청상사로 시작해서 팁스까지 이제 따랐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할 음, 수 있는가, 뭐 네. 확장시킬 수 있는가가 음, 관건이다. 거기가 음, 방점이 찍힌다라는 거 알고 음, 계시면 돼요. 네네, 좋습니다. 네. 자, 발표할 때 동작, 손짓 네.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일단 저는 이 심사위원들하고 시선 마주치는 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신감이고 태도예요. 당당한 태도. 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선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마주쳐서 고개 들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분과 아이 컨택 반드시 시도하시라. 그렇게 하려면 나는 대본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장표가 뒤에서 안 보고 넘어가는 환경에서도 나는 이 장표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가 머리에 각인이 돼야 음, 되니 연습량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신감 있게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발표하는 그 모습을 반드시 녹화해서 음, 봐라. 그게 지금 예장 초창 뭐 청창사 하실 거잖아요. 그 처음에 이 정무사업 시도하는 그 처음에 그 버릇을 들이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뭐 중진공사업이건 뭐 도약 패키지건 뭐 하실 때 그게 습관이 돼서 나온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음, 건들건들 하는 거 막 이런 거 초반에 안 잡으면 안 돼요. 음, 우리는 어쨌든 정부 사업을 시작하면 앞으로 수도 없이 이거 발표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게 건들건들 그 습관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꼭 이번에 시도하실 때 뭐 녹화해서 나의 음,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걷어내는 작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목소리, 보이스는 조금 정돈되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 톤 더 높게. 그냥 이렇게, 제가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이게 절대 안 되고, 안녕하십니까? 음. 주식회사 플렉스앤닥의 대표 김영선입니다. 자신 있고 명료하고 내가 마치 아나운서가 된 것처럼, 오, 절도 있는 그런 목소리로, 확신에 찬 자신감 있는 그런 보이스를, 하시는 걸 저 톤, 추천드려요. 톤이 아예 달라지십니다. 네, 그렇죠. 힘이 실려야 돼요, 목소리에. 네, 완전 달라지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질문은, 그러니까 문제가 먼저냐, 이 서비스가 먼저냐인데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 이거는, 어, 제가, 저는 이런 백그라운드로 가고, 저희 아이템은 이런 아이템입니다. 왜냐, 이걸 만들게 된 계기는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는 방법론하고, 이 시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법론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음,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제 경험상 저는 그랬어요. 앞에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저희 경쟁사의 문제점입니다. 구조상 곰팡이를 많이 끼게 하는 이 문제점은 이런 점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음, 저희는 그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음, 플로어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사실 할 수는 네,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거는 여러 사람한테 좀 의견을 네,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제 경험상 회사 소개, 안녕하세요. 뭐 앞에 뭐 저희 회사는 어떤 뭐를 하는 회사이고 뭐를 하는 회사이고 뭐 이렇게 주저리 하잖아요. 그거는 과감하게 생략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음, 우리는 회사 소개를 해봤자 회사 양력이 멋있을 수 없어. 지금 우리 업력이 되게 짧은데 뭐하러 그거를 거기에 시간을 이 귀한 5분이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네, 그거 과감하게 걷어내고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플렉스앤락의 대표 김경선입니다. 앞에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어떤 회사의 문제점을 이렇게 그냥 바로 문제점으로 진입. 아니면 음, 인사하고 바로 이 아이템에 대한 소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음, 시간 분배에 효율적이다. 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 싶습니다. 네네, 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음, 아무래도 그냥 정말 많이 연습해보고 음. 어떤 게 더 설득력 있는지를 찾아내셔야죠. 찾는 게 네,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한테 시간은 제한돼 있고,
이제 시행착오를 조금 거치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짧은 청창사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뭐라 그랬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제한 시간 내에 MVP를 완성하고, 그거에 대한 초기 유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음, 우리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음, 거, 신뢰성 있는 인상을 남기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업계획서 잘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대부분 사업계획서는 다 잘 쓰십니다. 다 잘 음, 쓰시니까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저기 떨려가지고 막 경직된 표정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웃으세요. 웃어야 돼요. 이게 심사위원들도 다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성실한 태도로 명확하게 이 사업을 우리가 목표한 계획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인상을 남겨주는 게 당락의 포인트다. 네. 다음 질문은 내 백그라운드, 자랑하고 싶은 음.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를 물어주셨어요. 네. 그, 제 경험상, 앞서 솔루션을 제시를 하잖아요. 프로블럼 다음에 솔루션을 제시를 해요. 그 솔루션에 나의 경력이 근거로 나는 음, 이거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제일 어필이 잘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분야에서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음, 라고 했을 때 가장 설득력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음, 이왕이면 내 경력도 이 앞에 문제점과 솔루션 제시할 때 스토리텔링 같이 엮어가지고 풀어내시는 게 좋지. 생뚱맞게 나 이렇게 나 잘난 사람이니까 이 하해봤자 설득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수많은 어필 포인트 중에 특히 나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잘하니 이 솔루션을 나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음, 이렇게 풀어내시는 걸 음, 권해드립니다. 네.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내가 이 사업 모델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그렇죠. 네, 예. 우리 거기에만, 목적은 네, 그거잖아요. 집중하면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아, 네. 군더더기를 걷어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맞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짧고 해야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음, 너무 많은 얘기를 전달하다 보면은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만 명확하게, 음, 정확하게. 네. 네, 거의 막바지로 와닿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약간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직 매출과 같은 정량적인 성과가 없는 예비 창업 단계에서 스케일업 전략이나 실행 가능성을 어떻게 어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물어주셨습니다. 네, 아직 어떠한 숫자도 가지고 있지 음, 않은 예창 사업, 대표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지금 이게 가장 좋은 뭐라 그러죠? 서술 단계거든요. 여기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장 사이즈라는 거를 항상 그 어필을 해야 돼요. 저희 회사는 식품용기를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예를 들면은 밀폐용기 시장을 음, 핵심으로 해서 해요. 물론 저희는 이게 글로벌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 계획서는 해외 시장 자료가 더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 한국으로 시장을 좁혀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의 밀폐용기 시장은 전체 뭐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등 플레이어, 락앤락은 이 시장에서 연간 몇천억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는 5년 안에 이 목표 시장에 얼만큼을 달성하겠습니다. 요거를 음, 먼저 책정을 하세요. 먼저 책정을 하신 다음에 그 시장에 진입한 초기 플레이어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어플리케이션 만드시는 이 두 분은 두 개의 회사는 배달의 민족과 당근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앱 출시하기 전부터 여기에 공고를 넣기 위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단지 전단지 막 수집해가지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그걸 수집해서 그걸 데이터화해서 초기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음, 당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자기 팀원들 물건 하나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 당근 서비스에다 팔았다가 그 선착순 200명한테 사은품 주면서 거래 인증상
보내주면은 뭐 커피 음, 쿠폰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판교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판교 어, 테크노밸리. 네. 그렇게 해서 유저를 확보해서 그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 유저 1000명을 거의 플랜으로 하거든요. 초기 플랜으로. 음, 그래서 아까 5년 차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초기 사업자가 첫 미션, 첫 번째 미션, MVT는 기간 내에 무조건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 음, 유저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는가라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5차 년도까지 세부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1차 년도 사업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당연히 MVP는 기간 내에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베타 테스트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표는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초기 유저를 약 1,000명 아니면 현실적으로 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뭐 500명을 축소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의 목표치는 이만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기에 오프라인 전시 행사 스토어에서 모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지인 초대를 할 거고, 온라인 제품 뭐 CPC 광고를 통해서 이거를 집행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도 활용할 거고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뭐 구축을 하고 저희가 언론 보도도 통해서 유저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예창이라던가 뭐 초창,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에 이 정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투자금 들어오는 음, 거, 그 지원금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짜잖아요. 그러면 5차 연도까지 어떻게 성장하겠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더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나의 비싼 자아 네. 실현하고 취미생활 하는 거다. 거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는 1년 차에 절대 못 끝나요. 음, 1년 차에 성공한 수익 모델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 완성시키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1년 동안 매출이 나오는 회사 거의 극히 드물고요. 1년 안에 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음, 그렇게 해서 2차 년도, 3차 년도까지 이 비즈니스 모델을 탄탄하고 구체화하고 완성도 있게 완성시켜서 이걸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더 뭐 다른 지원 사업을 추가로 유치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직 우리가 숫자가 미약하더라도 스케일업 전략은 이렇게 구체화된 연차별 전략을 짜서 내 비즈니스에 맞게 세부안을 작성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음. 네, 마지막입니다. 네. 염소 소리 나시는 분 많으신가 봐요. 네. 네, 염소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하면 제 목소리 씩씩하게 발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염소 소리는 그 어떻게 해야 돼? 염소 소리는 일단 제가 지금 떨려서 염소 소리가 나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이거 진짜 약간 성대가 성대가 약해서, 약해서 그런 건지는 좀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성대가 약하신 분은 성대 단련 훈련을 좀 하시고 떨려서 그러시는 분들은 연습밖에 답이 네. 없어요. 발표 연습 많이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면서 연습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음, 그, 그 내비게이션 옆에다가 그 휴대폰 이렇게 딱 꽂아놓고 거기다가 장표 띄워놓으면서 운전하면서 안 보면서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음, 장표 넘기고 얘기하고 넘기고 음. 얘기하고 화장실 가서도 막 똥 싸면서 장표 넘기면서 얘기하고 자면서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불러요 막 이러면서 한단 어, 말이에요. 이 끝까지 맥이 끊기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연습량이 충분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연습이 충분하면 발표장 들어갔을 때 조금 덜 떨리거든요. 이게 내가 연습이 덜 돼서 떨리는 거야. 진짜 연습을 많이 한 경우에는 오히려 발표장 가서 신이 나지, 희열이 생기지. 이 사람들이 눈을 나랑 마주쳤어? 나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의 매력을 쏟을 거야. 약간 이렇게 나온단 음. 말이에요. 연습 진짜 많이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연습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아는데 음, 사실 이게 실행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렇죠. 대표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음, 저희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질문들 한번 쭉 훑어보면서 대표님이 해주실 수 있는 답변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음, 어디서부터였냐? appendix, 어, BM을 계획서상에서 작성할 때나 발표 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해야 하나요? 예상치를 유추해서? 예상치를 유추하는데 예상치를 유추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음. 납득 가능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도 있나? 그럴 수 있죠. 허무맹랑하게 너무 큰 숫자일 경우에는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되죠. 음, 수치를, 무조건 모든 수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M 작성할 때 세부 수치를 넣는 그 과정 있잖아요. 세부 수치를 추출해내는 과정. 그거를 장표에다 다 구성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어펜딕스에 빼는 거예요. 아, 음. 네네. 어, 음, 제가 우리 비즈니스 매출 목표는 얼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예요?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음, 근데 그게 진짜 그만큼 돈이 필요한 게 맞아요? 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장표로 음, 내려가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럴 때 음.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아, 거죠. 네,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박선영님께서 발표 인트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냐 말씀 주셨는데요. 음, 이것도 그냥 대표님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읽어봤을 때 가장 설득력이 좋은 포인트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발표 인트로, 뭐, 음, 이런 거 말씀하신 거,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간략하게,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플렉스인나 대표 김명선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 앞에다가 미사여구를 많이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크리에이티브한 리빙 브랜드, 플렉스인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개인의 개성이니까 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컴페티션 할 때 있잖아요. 음, 경쟁해야 되고 5분 피칭, 5분 발표, 또 어떤 데서는 3분 피칭, 3분 질의응답 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음, 우리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되게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분더덕이는 잴 수 있으면 걷어내고, 음, 어, 프로블럼, 솔루션, 그 다음에 우리 구체화 전략, 이거를 좀 집중도 있게 나열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다. 네.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관련해서 다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 면접관들이 안 좋아하실까요? 왜 안 좋아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음, 방안을 제시하려는 거 아닐까요? 최대한 음, 돌려서 발전 방안으로 예, 그렇죠. 네네. 문제점을 제시하되, 네. 발전 방향까지 잘 제시를 해주시면은,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그게 같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솔루션이고, 내가 그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필을 음, 하려면 문제점을 보여줘야죠. 네. 김보현님께서 재도전 패키지, 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첫 창업 경우 아이템의 사업성만으로 합격이 힘들까요? 아이템의 사업성만, 음, 아이템만으로 합격 힘들고 사업성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음, 얘기하는 이 사업쟁이들의 얘기의 사업성은 아이템이 되게 창의적이다 이게 아니라 네, 돈을 만들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업성이 구체화됐으면 합격이 안 될 이유가 없죠. 음.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네네, 좋습니다. 일반 사업 관련된 이야기는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거는 그렇고, 어, 예비 창업, 이것도 지금 희님께서 해주신 네. 질문도 그냥 그 사업 관련 부서로 전화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어, 줌으로 발표해야 되는 경우 주의사항이 있으실까요? 줌으로 발표하는 저는 줌 발표에서 좋은 성과를 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줌 발표가 굉장히 환경적인 제약이 많아요. 생각보다. 음, 왜냐면은 우리 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 손을 쓰시는 환경이 다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성과 있었던 적은 많았네. 그런데 이게 제약이 좀 많아요. 저희는 목청이 터져라 얘기를 하더라도 수신하는 쪽에서 저희 음성이 음, 인풋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네네. 아웃풋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제약이 있어서 음, 환경 테스트를 또 사전에 할 수 있으면은 그거 그쵸. 들어와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꼭 음, 참여하셔가지고 환경 테스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음,
될 수 있으면 대면 발표, 이제는 대면이 완전 자유롭잖아요. 네, 대면 발표 하면 좋은데, 뭐, 네, 줌으로 하라고 하면 해야죠, 뭐. 네. 그럼에도 잘해야 된다. 줌으로 해야 될 때는 음. 자료를 잘 만드는 게 되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펜딕스 잘 붙여 넣으시고. 예. 음, 근데 어, 아무리 잘해도 환경적인 제약이 있을 수 네, 있어.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서 쓸 때 시장 분석할 때 실제로 고객사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진행하는 게 네, 좋을까요? 좋습니다. 그건 무조건 음, 좋아요. 네네. 유추하는 것보다는 설문조사가 더 도움이 된다고 네, 합니다. 설문조사 민성님. 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근거로 전체 시장에 대한 규모 측정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발표자 환경은 확인이 안 되실 겁니다. 확인은 그쵸? 안 네. 되죠. 발표자 환경을 그거 실행하는. 발표자 환경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네, 네, 연습을, 연습을 무조건 하면 발표장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음, 고한길님께서 마케팅 부분에서 메타 광고, 커뮤니티 광고만 언급하면 명확하지 않다고 심사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네. 정확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이렇게 물어보 주셨어요. 마케팅 부분에서 메타 광고, 커뮤니티 커뮤니티 광고. 광고만 음, 언급하면 메타 명확하지. 광고, 커뮤니티 광고가 마케팅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실. 마케팅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그게 제약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네. 이거는 그 마케팅 플랜을 조금 더 리서치 해보세요. 이거는 챗GPT만 돌려도 많이 나오던데. 네, 음, 더 리서치를 해보시고 우리가 그 중에서 차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구글 얘기해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음, 그 지금 딱 두 개만 얘기하기에는 예, 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서비스가 또 어떤 서비스냐, 뭐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또 그렇죠. 굉장히 네, 달라질 것 네, 같고요. 네. 초기 유저를 확보하는 방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어, 장표는 그냥 파워포인트 사용 많이 하시죠? 네, 저희는 파워포인트 음. 사용하고 뭐 포토샵, 일러스트 다 써야죠. 지금 아, 광고를 만들 때 어떤 툴을 하나만 한정돼서 사용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할 수 있는 모든 활용을 다 해야죠. 음, 음, 그래프랑 표 작업 진짜 많이 하고요. 네, 음, 이왕이면은 그 한 장표에서 좀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장표를 만들기 위한 로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서 한 세 장, 네 장 하는 거를 한 장의 장표에 노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이거를 축약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장표는 네. 고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 음, 다양한 툴을 사용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그렇죠. 장표를 네, 만들어야 네, 네.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은서님께서 음. BM 관련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때 효과적인 전략. BM BM을 설득할 때 효과적인 전략이라고는 그 아마 BM 모델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할 테지만 네. 어쨌든 구체화된 전략이 그 숫자가 있어야 돼요. 숫자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음, 원체 많은 심사를 하세요. 심사위원들이 예창이나 초창이나 그거 심사하신다고 해서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음, 우리나라는 전국에 그 심사자 풀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거의 등록돼 있는데 그 심사자 그 풀에서 이분이 여기 심사하시면은 또 다른 그 발표장 가서 또 심사하실 수 있어요. 진짜 많은 음, 자료를 정말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허무맹당한 숫자인지 정말 명확한 음,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를 그냥 한눈에 파악할 그거에 굉장히 특화된 훈련을 하신 분들이니까 네.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말 말이 되는 시장 네, 확장성을 근거가 명확하게. 명확하고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청창 네, 청창 출신이십니다. 했었죠. 네. 크지 않아요. 연지님께서, 요거는 그냥 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음, 박상규님께서 심사위원들 중 호의적인 사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와 눈을 마주쳐야 할까요? 다 마주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한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분하고 눈을 마주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성향이 음, 공격적인 성향이어서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질문을 자꾸 하시는 분에게 그 눈을 마주치고 반대적으로 내가 조금 에너지를 뭐 어필할 수 있다. 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아, 네. 저는 조금 대립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힘을 주시는, 미소를 네, 주시는 분들한테 아이 컨택을 좋습니다. 하죠. 네. 발표 시에는 꼭 정장을 입어야 할까요? 그 예의를 갖추시는 거는 좋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뭐 이런 거는 조금
조금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음,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제된 복장을 갖추시는 게 좋죠. 네네,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조금 넘어가고. 이게 사실 근데 좀 심사위원들 중에서 오픈마인드이신 분들도 있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해야 근데 돼요. 저희도 이제 정부 사업 발표할 때는 정장을 꼭 챙겨서 입기는 합니다. 네. 네. 음. 1234님께서 발표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를 안 보고 음. 그냥 자기 말로 준비한 발표를 하면 되냐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출처 그냥 제출을 안 보고 준비한 자료에 기반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겠죠? 그냥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듭니다. 네. 준비한 재료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하고 싱크는 맞아야 되죠. 그런데 음, 뭐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내가 말하면서 디테일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음, 너무 뭐 생뚱맞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사업비 집행계획의 대표 인건비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대표님? 그거는 수행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음, 대표 인건비 안 잡는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네. 아, 대표 인건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음, 다 직원 인건비 인건비 되는 걸로 네네네네. 알고 있어요. 아, 이것도 기관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근데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그 지금 창사한 지 너무 오래됐고 사업 네, 내용은 매년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거 네. 공고 확인하시고 그 수행사에 연락해서 질문하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네, 우리가 뭐 네. 이거저거 가릴 때 아니잖아요. 네네, 좋습니다. 뭐, 이제 뭐, 사업계획서 제출이나 사업계획서 음. 관련된 거는 저희가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금 조달, 이런 것도, 현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이해가 잘 이해가 안 안 돼요. 됩니다. 네. 네. 음, 지금 김두빈님께서 앱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획만 가지고 있고 팀원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에도 예창에 합격이 가능할까요? 외주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주셨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예창에서 기획만 가지고 계신 분들 제품 만들어드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너무 흔한 기획자가 개발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네, 경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수행사를 뭐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수행사 또는 수행사의 그 능력치를 넣는 것도 음.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나는 이거를 구현하겠다 이런 어필이면 괜찮아요. 네네네. 그래서 개발사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포트폴리오가 많은지도 그렇죠. 네, 맞아요, 중요하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커스터머님께서 시장 규모 수치화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값을 내면 될까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장표에 있으니까 그거 네, 한번 참고해서 해보세요. 네. 준희님께서 발표 시 선호하는 글씨 폰트, 적절한 글씨 크기, 디자인적인 요소보단 글자 내용을 크게 해서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아까 대표님 발표 내용에 다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 같습니다. 네, 폰트는 음, 그냥 저기 무료 폰트 쓰세요. 나눔 폰트 있잖아요. 그런 거 쓰세요. 왜냐면 폰트 뭐 좀 이쁜 거 쓰려다가 폰트 싱크 안 맞아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PDF로 하더라도 어디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왕이면은 저 지금 창사 졸업하고 한 몇 년까지는 계속 나눔 폰트 썼어요. 어디 진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음, 장표 아니고서 나눔 폰트 썼으니까 그냥 음, 일반적인 거 쓰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예비 창업자 수님께서 발표 자료 만들 때 두갈식이 좋냐, 미갈식이 좋냐 하셨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그 두 갈씩이든 미갈씩이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내가 그 선호하는 방식을 네,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네네, 좋습니다. 비용 감소 예정이 있다는 식으로 현지님께서 고민하시는 것도 이게 말이 되는 사업 방향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좀 음.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사업성 확장이 가능할지 이거를 판단으로 이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34님께서 이미 샘플이 만들어져 있는 게 합격률을 높이기 좋은가요? 샘플이 맞다면은 그 샘플을 어떻게 스케일업 할 건지, MVP,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나오는 MVP는 기존 샘플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이 샘플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 그래서 나는 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걸 출시하는 게 목적.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이미 개발이 음, 완료되어 있는 거는. 어, 개발 완료는 거의 합격률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음. 네. 김보현님께서 이 모바일 출시, 아까 나왔던 질문 이어서이신 것 같은데,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모바일 게임 출시 경험이 있다는 걸 음. 어필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 음. 실행력은 어필이 되겠지만 네. 성공 확률을 낮추는 거 아닐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계시네요. 모바일 게임을 출시만 했지 이걸 성공을 아직 못 하신 건가? 그런 것 이거는 같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잖아요. 왜 저희가 많은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이러한 그리고 뭐 성공은 아직 못했지만 음, 이거에 실패를 하게 된 원인은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 여기를 보강해서 이렇게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 음, 뭐 이런 모든 지원 사업이 그 실패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안 쳐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무조건 좀 이제 자신감과 할 수 네. 있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질문도 나를 필터링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큰 답변을 만들어내야 돼. 네네네. 그 훈련이 진짜 필요한 거. 어, 협력사의 프로젝트 수행 이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음, 스파르타사의 포트폴리오를 파트너사의 역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런 거. 협업 판단 전제하에. 예, 뭐, 저희가 개발사로 투입된다는 전제하에 저희 이력을 넣으면, 뭐, 좋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음. 네. 근데 그때 협력사와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스파르타에서 생뚱맞게 그냥 스파르타가 저기 그 다른 수행사들하고 그냥 비슷해. 수준이 네. 비슷해. 그러면 어필이 안 되겠죠. 저는 이미 스파르타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음, 그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라는 어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음. 그냥 나 스파르타랑 할게요. 이거는 네, 어필이 안 네, 네. 되겠죠.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시간이 저희가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지나서 Q&A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대표님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이 열기가 네. 뜨거워서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진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떨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항상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 음. 있겠죠. 네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내용 저희한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부 지원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셨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뭐 3월에도 4월에도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하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웨비나로 지속적으로 송출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설문조사도 꼭 응해주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남겨주시면 다음 내용에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강의 진짜 많이 들으시잖아요. 앞으로도 진짜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를 통한 이런 노하우를 내꺼화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 될까 말까이거든요. 제가 오늘 계속 강조드렸던 것들이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된다. 시간 분배 잘 하셔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어필해라.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연습 많이 하시고 내꺼화 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